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프로세서 업체들의 공통점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저사양 AI 칩 판매도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간 엔비디아 경우는 자신의 서버 GPU인 A100, H100이 규제 대상이 되자 이 사양을 다운그레이드한 A800, H800 GPU를 중국 수출용으로 내놨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 다운그레이드된 GPU 가격이 대당 7만 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사실 스펙을 낮춘 GPU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낮춘 것입니다. 가령 A800 GPU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400GB인데요. 그 A100은 초당 600GB입니다. 초당 200GB가 느린 것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A800은 A100에 비해서 명백한 저사양이지만 중국 입장에선 A800 칩 그 수를 늘림으로써 기존의 컴퓨팅 성능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중국 수출 금지 품목에 오름으로써 이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조치가 나오자 그 엔비디아의 그 A800, H800이 수출 금지에 올랐다고 난리지만 사실 AMD, 인텔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들 업체도 엔비디아 칩만큼의 인기는 아니어서 주목도는 좀 떨어지지만 중국 수출을 위한 GPU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인텔의 경우는 데이터 센터용 GPU를 중국에 팔 수 없게 되자 맥스 GPU 1350 대신에 중국 시장만을 위한 맥스 GPU 1450을 내놨었습니다. 이 맥스 GPU는 바로 본테베키오 GPU를 뜻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도 인텔도 중국의 AI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을 다 버리면 안 된다고 보고 이 상대적으로 저사양 GPU를 따로 출시해서 중국에 수출해 왔던 것이죠. 그 인스팅트 MI300 이 고사양 GPU를 중국에 팔지 못했던 AMD도 미국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중국 수출용 저사양 GPU 버전을 따로 내놓을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미국 그 상무부 조치로 아마 이 계획을 접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실 인텔, 엔비디아, AMD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 세계 최고의 프로세서 업체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의 업체죠. 그리고 대부분의 칩을 TSMC에서 만들고 있는 정도 공통점입니다. 인텔의 경우는 내부에서 칩을 대부분 다 만들지만 10나노 때부터 크게 양산 기술력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TSMC의 주요 다이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업체의 GPU에 대한 전면적인 대중국 수출 통제는 TSMC의 일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공통점 외에 또 같은 점이 바로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노골적 규제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젠스당, 펩 겔싱어, 리사수 등이 이 약속이나 한 듯이 중국에 대한 규제가 기업으로 하여금 그 시장을 잃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규제로 올가매고 있지만 한편으로 전 세계 반도체 수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발을 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유력 경쟁업체를 이건 중국을 의미하겠죠. 견제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중국 시장은 잃지 않고 싶은 모순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미국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업체들이 꼼수를 부려왔는데 이번에 다시 미국 정부가 구멍을 메운 셈입니다. 앞으로 그 AI 칩과 관련한 규제가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중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중국 고객사에 최첨단 AI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집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AI 칩이 중국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서 그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달리 보면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고사시킨다면서도 전면적인 통제는 하지 않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야금야금 통제하는 방식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국익을 이유로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이 자국 기업,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기업이 충분히 GPU를 판 다음에 이번에 저사양 AI 칩을
규제하는 것처럼 기업의 이익도 염두에 두고 규제를 펴고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엔비디아는 A800, H800 GPU를 중국에 팔 만큼 팔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도 보기에 따라서는 사후 약방문격으로 규제를 쳤다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국 기업의 숨구멍을 아예 막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규제는 그 AI 관련 규제지만 메모리나 제조 파트에서도 미국의 중국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령 미국 정부는 핀팩 기술을 사용한 로직 칩, 그러니까 16나노 내지 14나노 이하 칩을 규제 대상에 넣었고, D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 칩, 낸드는 128단 이상 칩은 아예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들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국 장비 등도 규제 대상인데요. 사실상 거의 모든 칩, 최신 노드 칩이 다 수출 규제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국 장비 업체들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는데요. AI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GPU 스펙을 낮춘 프로세서 업체들처럼 장비 업체들도 기술 변경 등의 꼼수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감독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파운드리인 SMIC 같은 경우는 14나노, 16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미국 장비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미국 장비들 업체들에게 17나노 공정에 최적화된 17나노 공정에 고안된 장비를 SMIC가 요구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그 스펙에 맞춰 장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규제의 기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제조 라인에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변경 등을 일부 감사하고 인계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묘히 머리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YMTC도 128단 낸드부터 제재가 발동되니만큼 3D 낸드 충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 규제로 기업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고, 물밑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 강구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국가적 이익과 개별 기업의 처신은 큰 틀에서 같이 움직이더라도 미시적으로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 정부는 이런 구도를 감안해서 규제도 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가장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분야마다 잘하는 대륙, 국가가 다른 복잡한 산업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장비 규제를 통해서 칩 제조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EDA 소프트웨어 규제를 통해서 팹리스의 손발도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ASML이 노광 장비 독점 업체라고 하지만 그 원천 기술은 다 미국의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제재할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런 카드는 카드별로 선의의 피해자, 선의의 기업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도 균형 잡힌 활용과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런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반도체 굴기를 계속 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얘기거리가 나오고 있고 시장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